이분을 맑음 위에 모셔서 얘기하게 되다니 저는 오늘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겸임교수 시절에 참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중 잊을 수 없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장혜원 아나운서가 벌써 2번째 책을 냈습니다. 나를 쓰는 시간이라는 책을요. 여러분, 오늘은 장혜원 작가님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요? 저 진짜 눈물이 날 거 어떡하죠? 시작도 안 했는데 에휴. 벌써? 어떡하죠? 왜요? 역대급 오프닝인데. 아니 어떡하죠? 아니 말도 큰일 났네. 박수! 아, 네. 시작부터 이렇게 우는 얼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혜연입니다. 아니, 저한테 교수님이 약간 눈물 버튼이어서 큰일 났네요. 자, 어떡해요? 어떻게 해봐야지 뭐. 아, 어떡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좀 걱정을 했어요. 이제 저 안 보시면 안 돼요? 아, 나 진짜 큰일 났네. 아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누가 보면 슬픈 책인 줄 알겠어요. 아니, 어떡해요. 아, 저도 이거 걱정을 했어요. 혹시나 교수님을 보면 울지를 않을까 걱정을 해서 제가 시작부터 울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 이게 어렵네요. 제가 괜히 선택을 해가지고. 누가 섭외한 거예요? 누가? 아니, 제가 여기를 너무 나오고 싶다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교수님이랑 이제 뭔가 얘기를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제가 시작부터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보시는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이제 저랑 교수님은 숙명여대 때 이제 3학년 때 만나서 이제 교수님과 제자로 만났는데, 제가 아나운서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었고, 수업 중에 상담을 1대1로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때도 제가 한창 이제 시험 준비를 좀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여원아, 너무 너 조급해 보여. 왜? 큰일 났네. 오늘 할 수 있을까요? 엄마라고 생각하나? 엄마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큰 딸이 있으면 난 좋지. 아니, 그때 제가 저만 조금 알고 있었던 마음을 교수님이 딱 알아차리시면서 눈물을 엄청 흘렸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렇고 이제 아나운서로 이제 10년 차가 넘었는데도 이금희 교수님 앞에서는 그냥 대학생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보자마자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나도 그 마음을 잘 알겠는 것이, 나는 불과 한 10년도 안 됐을 것 같은데, 내가 대학 때 정말 좋아했던 교수님을 우연히, 교수님이 이제 방송국에 오실 일이 있어서 우연히 알게 돼요. 교수님과 방송국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는데 내가 보자마자 눈물을 내가 교수님 앞에서, 교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셨고 그냥 아유 이렇게 잘 지내서 좋다고, 정말 얼마 만에 보는 거냐고 이 말씀 하셨는데 내가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뭐 그 교수님하고 개인적인 추억도 전혀 없고, 나는 그냥 수업을 들었던 학생일 뿐이고 티타임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그냥 우리 학교 교수님, 내가 참 존경했던 교수님, 그러니까 내가 그때 참 힘들었구나를 나중에, 아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어디 가서 힘들다는 말을 못 하겠고, 가족은 가족이라서 못 하겠고, 친구한테 말을 해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왜 힘든지를 잘 모를 거고, 방송국 사람들한테는 더 말을 못 하겠고, 어디 말할 데가 없었구나. 그래서 교수님이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으시고,
뭐 어떤 얘기도 안 해주셨는데 나는 그냥 교수님을 만나니까 맞아요. 내가 막 어리광 부르듯이 교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막 교수님 저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었나 봐요. 교수님 저 남들이 볼 땐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라고 여쭤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직업도 그렇고 연차가 쌓일수록 어딘가 말할 데가 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원래 속내를 내비치는 사람이 아니고 또 가족한테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요. 네. 실은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썼지만 내가 참 후회했던 건 자꾸 반말이 나오네. 좋아요. 아니 우리 예원이도 그렇고 우리 후배들한테 애프터 서비스를 못 해줬구나. 그게 내가 너무 후회가 됐더라고 이 책을 보니까. 그래서 졸업시켰다고 내가 시킨 건 아니지만 시키셨죠. 취직까지 한 걸 보고 난 잘 됐다라고만 생각하고 응원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녀석들이 잘하고 있나를 AS를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해줬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책 읽으면서 아무도 그런 느낌 없겠지만 나는 미안했어. 진짜요? 그러게 후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제자가 너무 많잖아요. 여력이 되는 대로 이 녀석들을 좀 만났어야 되는데 아니, 많이 만나주셨죠. 그래 만난 적은 있지만 그럼요. 근데 이렇게 속 얘기를 막 깊이 해본 적은 또 그냥 밥 먹고 다른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뭐 이런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좀 속내를 표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글로 쓰면서 많이 풀어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신입 때는 신입 시절에 힘듦이 있고 오히려 지금은 안 할 것 같은 고민을 이제서야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천직이고 내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멘트 하나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그랬던 적이 많진 않아요. 근데 한 작년부터 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길이 맞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같은 일을 10년 넘게 하고서 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그 고민을 좀 많이 이 책에 담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책 얘기를 하면 책이 좀 특이하게 책과 노트가 같이 붙어있는 맞아요. 책이에요. 저는 그렇게 소개하겠는데 저자는 뭐라고 소개하시겠어요? 그 말씀하신 바가 딱 맞아요. 저는 책을 봤을 때 정말 시간과 돈을 들여서 사주시는 거잖아요. 무조건 남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좀 쓰면서 다이어리처럼 일기처럼 남길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기획을 했고 이제 또 출판사에서도 제 의도를 너무 잘 받아들여 주셔서 이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100가지 질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는 본인의 생각을 적어도 좋고 아니면 요즘 필사가 또 유행하니까 제가 쓴 글에서 좀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필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 번째 책을 낼 줄은 알았지만 저는 몰랐는데요. 아니 나는 낼 거라고 진짜요? 했던 것이 왜냐면 첫 책을 낸 사람들은 언젠가는 두 번째 책을 내고 싶어져요. 그래요? 나는 그게 20년 걸렸는데 언젠가는 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장혜원 아나운서는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난 낼 줄은 알았는데 이런 형태의 책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이번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글을 쓰면서 쓰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글감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글을 쓰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질문을 던지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글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중에 인서트를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장혜원 아나운서가 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관한 글을 조금 써요. 그럼 이걸 보고 질문을 여기 해줘요. 그러면 이 질문에 나는 답하는 글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독자가. 아니면 말한 대로 이 필사를 해도 좋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질문 100가지를 뽑는 것도 이게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종적으로는 질문만 다 적은 다음에 겹치는 결이 없는지까지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슷한 질문이면은 이거는 중복되니까 딴 걸로 또 바꿔보고, 예를 들면 하나의 글에 막 질문을 3가지 적은 다음에 맞아. 뭐 2가지를 적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추리기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작업이. 네. 근데 실은 그 질문은 나한테 하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정확했어요. 어. 제가 저한테 했던 질문들도 있고,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질문을 좀 담아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좀 몇 가지 들어주시겠어요?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정말. 뭐 불리한 상황을 참았던 적이 있다면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가장 갖고 싶은 것, 가장 갖고 싶은 자질은 무엇인가? 아니면 또 돈은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있고요. 감정의 기복이 커질 때 균형을 잡기 위한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좀 길게 거창하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쓰실 수 있도록 좀 해놨어요. 그걸 자기가 기획했다는 데서 저는 놀랐어요. 일단 출판사에서 기획해서 의뢰했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요? 어.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의뢰를 했고, 야. 그거를 되게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이 니즈가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스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많았나 봐요. 장혜원 아나운서 하면 사실 제일 먼저 유명해졌던 건 재학 중에 아나운서 합격한 거. 그때가 3학년 때였나요? 맞아요. 몇 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재수를 했으니까 23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억하죠. 당연히. 저는 또 에피소드가 있는 예, 게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종을 앞두고였던 것 같아요. 최종이었나? 합숙을 앞두고 나서 교수님께서 본인 얼굴만 잠깐 보고 가라고 또 얼굴 잠깐 보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교수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여원아, 무조건 된다. 나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을 보면은 뒤에 빛이 보인대요. 그러시면서 너 지금 무조건 될 것 같으니까 마음 편하게 다녀와 라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고, 약간 그래서인지 더 약간 자신감을 갖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약간 용기를 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되게 나를 찾아왔던 후배들은 최종을 앞두거나 맞아요. 지금 저 이제 합숙을 앞두고 2차, 3차, 4차 이때쯤 찾아오는데 그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그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기운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운이 좋다 이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알아요. 저도 이제 알겠죠. 그 기세와 기운. 기운. 네. 근데 기운이 좋은 애들이 되더라고요, 결국. 맞아요. 그리고 만나자마자 내가 말을 했다는 건 생각한 말이 아니라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딴 얘기 없이 그냥 딱 그 얘기만 하고 헤어졌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아마 이제 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어서 만나자고 먼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경우 몇 번 있었거든요. 이 녀석이 이제 최종을 갔는데 제일 떨릴 텐데 어떡하지? 그럴 때 좀 나 와서 잠깐만 보고 가. 이래서 정말 5분도 보고 10분도 맞아요. 보고 그랬는데, 그럴 때 장혜원 아나운서는 될 것 같았어요. 기운이 좋았어요. 그때 그 한마디로 이제 용기를 얻고 잘 봐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지 뭐예요. 감사하죠. 무슨 말씀을. 근데 사실 장혜원 아나운서는 우리 숙대 교수님들이 키웠어요. 1학년 때부터. 왜냐하면 1학년 때부터 자기 꿈이 아나운서라고 말을 했고, 모든 교수님들이 아나운서가 되게 하려고 하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나 예쁜 친구냐면, 저 그때 아마 방학 때였을 텐데 저한테 내레이션을 좀 봐달라고 왔어요. 네. 어디 그 대학생 캠프 같은 데 가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영상으로 만들어졌고 내레이션을 맡게 되었는데, 내레이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좀 봐주세요 하고 왔는데 요렇게 간식을 사갖고 왔어요. 근데 그런 학생이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이게 10,000원 뭐 이렇게 하겠죠. 뭐 근데 그걸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와서 교수님 하고 이렇게 내미는데 정말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어서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되고 나서 다른 교수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모든 교수님한테 이 친구가 그랬더라고요. 교수님한테 여쭤볼 게 있을 때 교수님 찾아뵈도 돼요 하고 이렇게 간식을 사들고 가서 너무 예쁘게 그래서 정말 숙대가 키운 아나운서예요. 일단 그 귀한 시간과 그 교수님의 내공을 제가 얻는 건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제가 아나운서 합격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저한테 빨간색 원피스를 내가? 교수님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진짜요? 기억이 안 나네. 빨간색 원피스를 어. 교수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아 그랬구나. 아나운서 되면은 이런 원피스 입을 일이 많을 거라고. 근데 근데 제가 대학생이니까 브랜드를 모르잖아요. 정말 나중에 알았는데 되게 고가의 브랜드를 원피스를 선물해 주신 거였어요. 아우 너를 정말 예뻐했나 보다. 아 왜냐면 내가 보통 선물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네. 옷은 네가 유일했던 것 같은데. 진짜요? 난 그래서 기억을 못했어. 정말요? 제 정확한 사이즈로 반팔 원피스를 빨간색을 어머. 딱 골라서 선물해 주셨어요. 정말 예뻤나 봐. 그것만 주신 건 아니에요. 또 말해도 돼요? 난 기억이 안 나. 상품권도 같이. 아 진짜. 네. 이런 거 널리 말해야지. 또 밥 먹을 때는요. 어. 아니 제가 이게 또 어디 자리에 갈 때 뭐를 사가는 습관이 생긴 거는 사실 다 교수님 덕인데 이거는 사실 숙대 학생들이면 모를 수가 없을 거예요. 교수님은 본인이 이제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밥을 꼭 사주시는데 그때도 또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오시잖아요. 그때도 샤넬 이제 그 바디 세트를 다 사서 주시면서 밥도 사주시면서 그러니까 숙대생들이 이제 교수님을 만날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죠. 왜냐면 그걸 아이고. 알기 때문에. 고맙네. 아, 저희가 진짜 잘 배웠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아나운서가 된 이후에 이제 우리 장혜연 아나운서가 잘하고 있으니까 TV에 나오는 거 확인하면 뭐 날아다니니까 진짜 뿌듯했는데 이번 책을 보고 내가 아이고 미안했던 게 참 힘들었구나 이 친구가 그때. 힘들었나 봐요. 너무 이제 시작부터 탄탄대로를 걷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쟤는 고민이 없겠지, 쟤는 힘듦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좀 나름의 고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좀 10년이 지나고 제 직업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좀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어요. 오히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좀 정말 저만 알고 싶었던 마음들을 써내려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치유를 받았고 좀 다양한 길이 열려 있고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이 책을 쓰면서 좀 다시 다잡게 됐어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프리랜서로서 자기 생활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보여서 저는 그것도 참 좋았는데요. 오히려 기상 시간을 지킨다고요. 네, 안 그러면은 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제 생활이 늘 출퇴근 시간에 맞춰져 있다가 지금은 온전히 저한테 주어진 걸 활용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내가 시간을 운영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방탕하게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사람이 못 되죠. 그렇죠? 예.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잘 쓰고 싶었어요. 아깝더라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고 20대는 뭐 20km다, 30대는 그러니까. 30km다 하는데 요즘 너무 느껴요. 요일도 모르겠고. 내 앞에서 할 말은 아니다. 그쵸? 제가 실수를. 아니 근데 정말 장혜원 아나운서가 고민하고 있다니까 나는 그조차 반가운 것이 고민하지 않을 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고 해요. 고민할 때가 제일 잘하고 있는 때라고. 잘하고 있지 않으면 고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봐요. 잘하고 싶나 봐요. 뭔가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더 나다운 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랑 좀 프리랜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아나운서일 때는 오히려 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 현저히 적었어요. 늘 이렇게 교수님처럼 누군가를 인터뷰하거나 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프리랜서가 되고 보니까 제 얘기를 정말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벽을 깨는 것도 저한테는 엄청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프로그램을 맡으면 막 한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역사 네.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네. 자기 관리. 네. 한국사를 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모르면 안 되고 틀리면 안 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좀 관심이 더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까지 따게 그러니까. 되고 근데 또 성격이 하면 잘해야 되잖아요. 1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또 최태성 선생님이 예원아 너는 무조건 1급이다. 2급은 다 딸 수 있어 누구나. 넌 1급 아니면은 어디 내밀 수도 없다 하셔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 결국 1급을 네, 예. 땄죠. 여러분 장혜원 아나운서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이제 20대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썼지만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아나운서가 뭐가 힘들어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만이 겪는 기쁨과 고민 이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일단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 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이것만 봤잖아요.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간과했던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상품대에 진열된 상품처럼 과자처럼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야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들어가서 아 이건 내가 무조건 이름을 알리지 않으면 영원히 이 사무실에 앉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좀 일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를 알리고 내가 잘해야 누군가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빨리 깨달았어요? 그거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러니까요. 다행히도. 근데 또 이게 잘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잘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기운과 분위기와 기세가 필요했는데 그게 좀 잘 그 시기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장혜원 아나운서는 그랬지만 사실은 기사가 한번 나거나 뭐 어디 동영상이 맞아요, 올라오면 맞아요. 댓글이 달리는데 맞아요. 그중에 절반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절반은 어떻게든 나를 헐뜯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견뎠어요? 제가 딱 들어갔을 때는 악플을 쓸 수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때는. 댓글을 쓸 수 있었던 시대.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선배들이 이거는 그냥 보지 마라고 하는데 그게 또 안 볼 수가 없고 우연이라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좀 마음의 근육이 나름대로 생기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까지 되게 힘듦이 당연히 있었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거 뭐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마인드 컨트롤 많이 했던 것 같고 어쨌든 내가 선택한 직업이니까 그리고 또 댓글이 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면은 눈길도 안 가거든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내 잘못을 나도 아는데 잘못을 짚는다던가 아픈 데를 딱 그냥 아니면 내가 정말 큰 방송 사고를 냈다던가 이런 게 더 저한테 좀 스크래치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직업이 다 아나운서는 아니겠지만 사실 20대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20대 때 저는 좀 실수해도 된다라는 거를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늦어도 전체의 인생을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막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막,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남들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계속 재촉을 했던 것 같은데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걸 좀 얘기해주고 싶었고 실수해도 당연히 용서가 되는 시기라는 거 그 안에서 분명히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마저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험이든 다 남는다. 그러니 마음껏 해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더 나이가 들고 연차가 쌓이면 여행 한번 가기도 힘들어지더라고요. 여행 가고 싶다.
지금 더 못 가요. 프리랜서 되면 저는 막 여행 다닐 줄 알았거든요. 또 언제 또 행사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남들은 프리하게 보지만 프리랜서야말로 진짜 맞아요. 해야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요. 오히려 더 힘들기도 너무 해요. 많아요. 이게. 그 프리랜서가 왜 됐느냐는 질문은 뭐 한 100번쯤 받았을 거기 때문에 저는 안 하려고요. 괜찮아요? 어. 네. 그거는 뭐 다른 유튜브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요. 예, 궁금한 분 찾아보시면 네. 되고 중요한 건 왜 했느냐가 아니라 한 이후에 어떻게 지내왔느냐인데 그건 맞아요.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네. 예. 저는 쉬는 방법을 몰랐어요, 사실은. 일을 일찍 시작을 하면서 일하는 게 노는 거였고 즐거웠고 행복했는데 정작 하루라도 좀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노는 법을 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굳이 내가 그거를 나누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순간순간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그게 일이어도 노는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요즘은 일하는 거 이외에도 하나씩 뭔가를 약간 게임의 도장 깨기처럼 해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국사 시험을 끝내고 나서 집중하던 게 이제 끝났으니까 책을 다시 정리하면서 내게 됐고 책이 이제 어느 정도의 홍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또 어느 정도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는 또 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뭐예요? 생각보다 제가 공부가 적성에 맞더라고요. 오. 근데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저는 보험 자격증 한번 따보고 싶어요. 왜요? 진짜 쓸데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뭐든지 공부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 약간 자격증 같은 걸 따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게 좀 소모하는 직업이잖아요, 아나운서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쌓이지 않죠. 쌓이지 않아서 계속 내 거를 빼내는 작업이어서 나를 좀 채울 수 있는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나운서는 정말 나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보험 광고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하게 되죠. 이거 루트잖아요. 네. 이미 진작에 보험 광고가 들어오기도 했었고. 벌써? 네, 벌써 들어왔었어요. 근데 보험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 필요해요. 되죠. 예. 어차피 내가 딸 거라면은 그냥 지금 해두겠다. 해도 괜찮겠다. 언젠가 운전할 거니까 운전면허증을 따는 맞아요. 기분으로. 그런 것처럼 약간 뭔가 공부하는 거 계속 하고 싶어요. 난 너무 이해하는 게 저의 꿈은 평생 대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자격증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철학 전공으로 대학원을 2년 다니고 논문 안 쓰고 수료만 하고 뭐 미학 쪽으로 대학원을 가서 2년 공부하고 논문 안 쓰고 왜냐면 논문 쓰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랑 똑같네요. 그래서 저는 평생 대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저도요. 저도 그래서 논문 쓰는 거 조금 힘드니까 쓰지 말고 뭐 대학원은 하러. 가고 싶다. 안 그래도 제가 예전에 한번 대학원 가고 싶다고 얘기했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교수님한테. 그래서 대학원도 가고 싶기도 해요. 대학원 다녀요. 그렇죠. 논문은 쓰지 말고.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논문 쓰면 대충 머리가 새거나 나는 엄청 체중이 불었고 아니면 허리가 망가져요. 공부하는 게 즐거운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논문 싶어요. 안 쓰고 그냥 대학원생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 그리고 나는 대학원 다니면서 좋았던 게 내가 공부하는 것도 좋았지만 같이 어울려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차피 발표하거나 이러면 같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늦게 다녀서 후배들이 거의 뭐 10살 아래 뭐 이랬었는데 이 친구들은 너무 어려웠겠지만 저는 밥 사주고 같이 공부하고 물어보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대학원 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좀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이 자격증이 아니면은 아마 대학원도 준비할 것 같기도 해요. 공부는 전공은 뭘 하고 싶어요? 언론 정보도 좋기는 한데 하지 마요. 네, 저는 그런 사람 많아. 그것보다 약간 정신건강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좋다. 심리학이나 이런 쪽 상담도 해보고 싶어요. 좋고. 네, 상담해보고 싶어요. 약간 생각보다 아나운서를 하면서 전혀 모르던 제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전 제가 제일 어렵고 맞아. 제일 궁금하고 남들이 보는 그 모습보다는 저는 그거는 사실 신경 그렇게 많이 안 쓰고 그냥 저에 대해서 아는 그 시간이 아마 평생 가도 모를 것 같아요. 나도 이 나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근데 나를 알게 될 때 신기하고 재미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나를 이해하는 게 제일 재밌고 좋아요. 앞으로 그럴 시간은 많아요. 계속해서 자기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 책도 사실은 그래서 쓴 거잖아요. 네, 저를 알고 싶어서 쓰기도 했고 제가 저를 알기 위해 썼던 방법들을 이제 독자분들도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나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수없이 많은 면접을 보게 되잖아요, 살면서. 근데 그때 결국 질문은 다 다른데 나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저도 아나운서 시험 볼 때 그 여러 얘기 가지 썼더라고요. 질문을 예. 받았지만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정답은 나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나의 장점 하나 얘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과정을 여기에 담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면서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좋은 책. 맞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좀 선물할 생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일부러 옷 색깔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실물은 오늘 처음 보고 저는 그래요? 메일로 받아서 오. PDF 파일로 읽었거든요. 오. 그래서 실물을 봤는데 너무 실물이 예뻐서 깜짝 네, 놀랐어요. 진짜요?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주세요. 네네. 첫 책 때는 막 책이 예쁘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너무 사실 귀여웠죠, 그냥. 귀여웠잖아요. 네. 근데 이번은 책이 너무 어. 예쁘다라는 얘기 많이 해주세요. 진짜 기분 좋죠. 네, 잘 너무 나왔다는 얘기 듣고. 행복하고, 왜냐면 이거 표지 하나 정하는데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했었는데 어쨌든 너무 마음에 드는 책이 나왔어요. 그러게요. 예, 갖기도 좋은 책, 선물하기도 좋은 책.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장혜연 아나운서의 10년 전, 또 그보다 전을 아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10년 후도 궁금하고 그 또 10년 후도 궁금한 사람이다 싶은데 장혜연 아나운서의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후면 46살 정도 될 것 같은데 맞나? 46살? 말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46살.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맞는데 저는 아마 그래도 결혼을, 아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결혼해서 아기 키우면서 또 그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네. 좋다. 그리고 또 뭐 엄마가 되든 아니면 뭐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어도 저는 끊임없이 제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도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10년 전부터 장혜연 아나운서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나쁜 마음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실은 좋은 마음으로 아유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 시작했네. 잘했으면 좋겠다. 어머 프리랜서가 되었네. 잘했으면 좋겠다. 어머 또 책을 내었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힘 빠질 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사실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여기 책에 보면 제가 롤모델에 관해서 쓴 네네, 게 있는데 봤어요. 그건 교수님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아이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사실 초고에서는 더 명확하게 이제 교수님을 기재했는데 이제 책으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그게 낫죠. 그게 약간 수정된 건데 여기에 롤모델이라는 글은 교수님을 생각하면서 진짜로 쓴 글이에요. 고마워요. 진짜. 그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선물이에요, 그럴게요. 선물. 고마워요. 좋은 선물 해주셔서 이제 독자들에게 그리고 저희 구독자들에게 인사하시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책을 쓰면서 여기에 꼭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시작부터 오는 그 출연자는 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인터뷰 중에서 정말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고, 교수님과 이렇게 투샷을 남긴 거는 또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파일럿으로 여러 맞아. 명이 한 건 있었지만 맞아. 책 재밌게 읽어주시고 앞으로도 마이금인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